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하신 뉴욕 필하모니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시아 펠프스입니다. 네, 저는 수석 비올라를 연주를 하고 있고요. My name is Frank Wong, and I'm the concertmaster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그리고 카타 브레이첼로, 프랭크 후왕 악장이시고 바이올린 하고 계십니다. 치엔치엔 리는 세컨드 바이올린 그룹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여기 평창에도 참석을 하셨지만 2008년도에 또 평양에서 또 연주를 하셨는데요. 그때 소감과 지금 평창에서의 연주한 소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정말 그러한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고 사실 약간 무서웠고 살짝 긴장했어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접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긴장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콰르테로 투어를 하게 됐잖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몇 년 전에도 콰르테도 했었었고, 그리고 관객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얼마나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사실 2008년에는 정말 기대를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번엔 좀 더 아는 상태에서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카터? 네, 신티아가 한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좀 익숙하지 않았었죠. 2008년에 그때 기대도 좀 없었었고요. 사실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사람들 굉장히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음악이나 예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근데 사실 북한은 그 전에 어떤 맥락이나 내용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 사실 전혀 모르는 세상의 환경에 딱 저희가 던져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것은 아마 북한 쪽에서도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때 이틀 동안 머물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좀 최대한 좀 편하게 느끼려고 그때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And Frank?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오케스트라에 조인을 하진 않아서 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평양 공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고요. 저는 한국에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공연도 하고 개인적으로 왔는데 저희 동료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음식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특히 한국의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한국에 올 때마다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북한으로 또 갈 수 있는 기회, 또 커넥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사실 오케스트라가 평양 갈 때 가진 않았었어요. 오케스트라에 조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가능하면은 가고 싶어요. 근데 한국 남한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콰르테로 이렇게 와서 공연하는 건 사실 한국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너무 이제 같이 한국 청중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비슷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저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온다고 하니까 한국 음식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프라이드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바베큐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리고 또 한국에 이제 뷰티도 되게 머리도 새로 하고 싶고 미용도 좀 새로 하고 쇼핑도 하고 싶고 지금 사실 한국에 오기 굉장히 신나고 좋습니다.
네, 이번에 평창 평화 포럼 통해서 평창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평창 평화 포럼에 이렇게 오게 된 계기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저희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에 공연을 하러 올 때 저희 투어를 담당해줬던 매니저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매니저분께서 이번 투어 할 때 같이 해보지 않겠냐, 평창에 가지 않겠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교류, 그리고 사랑, 그리고 통일,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언어, 음악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평창 평화 포럼이 있고 그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초청을 수락하고 오게 됐습니다. 네, 평창 평화 포럼을 이렇게 참석하시고 연주도 하셨는데요. 연주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오늘 공연 어떤 느낌이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콘서트홀이 아니거든요. 원래 음악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어요. 시스템이나 마이크 같은 걸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극장의 조명이 또 이제 색깔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공연을 하는데 계속 저희는 그렇게 조명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공연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사실 청중도 근데 청중이 굉장히 저희의 음악을 즐겨주시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연을 청중 앞에 한 것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또 이 평창에서 열립니다. 2018년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2024년도에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도 또 포럼이나 이런 올림픽에 참여해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그럴 계획도 세워보실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back to perform for us? I think I speak for all of my colleagues.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요. 저는 항상 여기 다시 오고 싶다고 언제든지 초대해 주신다면 오고 싶은데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좋은 기회라면 저희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꼭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신다면요. 만약 오신다면 올림픽 때 어떤 곡을 연주해주고 싶으신지. 우리 사실 지금 어떤 곡 할까 얘기했었어요. 어떤 음악을 공연해야 되나? 저희가 공연하고 싶은 곡은 조금 더 다양한 이제 음악을 좀 이렇게 선정하고 싶어요. 사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사실 한국 전통 음악 같은 것들도 많이 공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쿼르tet을 하기도 하고 스트링 오케스트라 형태로도 공연을 많이 편곡을 해서 많이 공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통 음악 같은 거, 트래디셔널 뮤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그런 어떤 포크 뮤직 같은 거 음악을 공연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친숙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곡들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틱한 음악, 어떤 모든 그 드라마와 어떤 감정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기쁨, 슬픔,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감정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음악도 한번 그리고 물론 굉장히 경쟁 사회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같이 해가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쇼케이스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곡 중에서 제일 아끼는 애창하시는 곡이 있는지? 네, 아리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아리랑을 들었을 때 북한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앵커 공연하면서 저희가 그걸 공연했는데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 청중의 반응들이 정말
이게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근데 거의 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되니까 앵콜을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기쁨이 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음악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화합,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곡입니다. 네,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이 평창 평화 포럼도 역시 남북 간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창 평화 포럼에 참여하면서 남북 문제 많이 아셨을 텐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음악가로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일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가로서 음악은 사실 힘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낫게 해주고 그다음에 슬픔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슬픔을 낫게 해줍니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청중들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가면 그때 다 같이 함께 공동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악 사중주를 하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하든지 간에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모차르트로 음악을 공연을 하든지 굉장히 힐링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듣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 사람들을 힐링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갈등도 적어질 수도 있고 더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음악가로서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연주하는 곡들이 의미가 있는 곡들, 또 평양에서 연주했던 아리랑 이런 곡들을 해주셨는데요. 각 곡마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 의미들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bout that? That's a very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사실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뭔가 경험, 모두 다 같이 느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악 사중주로 이제 우리가 아리랑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노가다바다비다이든지 내 등등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사실 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음악이 그 음악의 역할이고 음악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음악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o, you know, for me, music, it's not actually 저에게 음악은 only about classical music. I love all kinds of 모든 클래식 뮤직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합니다. 제가 두 딸이 있는데요. 한 명은 5살, 한 명은 거의 2살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 다 K-팝을 들어요. very, very fun K-pop. 근데 K-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They just start dancing and they have such a good 어느 time. 음악을 듣던지 막 댄스, 춤추고 막 좋아해요. You know, that kind of music, whether it's 이런 classical, 클래식한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진중하고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좀 행복하고 조금 비트가 많이 들어가고 좀 경쾌한 이런 음악들도 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음악, 그것과 맞는 음악을 듣는다면 굉장히 감정적인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슬픈 음악일 수도 있고 또는 기쁜 음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감정들, 뭐 슬픔, 아픔, 사랑, 기쁨 이런 모든 감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나는 저걸 이해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중한 음악, 예를 들면 좀 사중주 조금 느리게 연주하는 곡을 연주할 때는 좀 아픈 곡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청중들을 보면 청중들이 굉장히 이 감정을 이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곡을 듣고 잠을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청중 중에.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때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애들을 한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음악과 서로 다른 곡을 집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트니까 그런 것도 듣는데 그 아이들은 자동으로 음악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이게 행복한 노래야, 이거는 슬픈 노래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런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음악과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사실 저에게 좀 희망이 샘솟습니다. 음악이야말로 정말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구나. 너무 누구나 이렇게 저거 내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And can I ask the same question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 약간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그분들의 감정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너의 역할이야. 너의 그 감정, 그 악기를 잘 마스터해가지고 너가 울면 안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너가 우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울게 해야 돼. 근데 그건 균형이 이제 제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끔은 제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울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청중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과연 이 중간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모든 이 감정을 잘 이렇게 청중에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잘 전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때때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특히 클래식 뮤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슈만 음악을 들렸거든요. 피퐁이라고 불리는 음악을 들려주었는데요. 굉장히 사랑 노래 음악이거든요. 근데 루커스, 그러니까 저희 아들 이름인데요. 이거 좀 감동적이니? 하고 감동적이니 물어봤더니 아니 감동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모두의 공동의 언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근데 각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뮤지션이다 보니까 공연자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작곡가가 음악에서 담고자 했던 그 감정이나 그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청중에게. 근데 그 청중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각자의 경험에 이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악을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 클래식 음악을 그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가 처음으로 들어본다면 클라파니아 심포니라든지 이런 심포니를 듣다면 이 음악이 도대체 뭔지 이해할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러시아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려운 언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주 듣다 보면 점점 그러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음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화음을 통해서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렇게 음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듣게 되면서 좀 더 자신의 감정도 고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점점 더 자신의 귀를 열어가는 거겠죠. 그럼 경험이 더 쌓이게 되면 좀 더 이제 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거,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다 동의해요.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저는 음악에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연 가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또는 우리 함께 연주하는 동료들의 그 감정을 함께 이렇게 동일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 에너지를 모아서 이 에너지를 청중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도 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필하모닉 합류하고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모차르트 레퀴엠을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때 청중에 있었어요. 첫 번째 줄에. 근데 일반적인 음악 그 필하모닉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셔츠를 입긴 입었는데 버튼은 좀 오픈돼 있었고 그 다음에 문신이 막 여기저기 새겨져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분이 일반적으로 잘 오지 않은 청중에 왔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라크라멘사를 저희가 이제 막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컨트롤을 못하는 정도로 아주 많이 울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그리고 그 아내분이 이제 그 남자분을 달래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내가 바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유구나. 이것이 내가 음악가가 된 이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그저 20%의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만 있다고 해도 너무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공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조금 장난스럽게 K-팝에 대해서 혹시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 K-팝? 저는 사실 K-pop 음악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트가 있으면 빠른 비트면 우리 모두 다 약간 들썩들썩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빠른 비트는 항상 몸을 이제 둠칫둠칫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음악이 딱 이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항상 몸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What about others? Do you know any K-pop songs? Well, for me, it's 저는 사실 whatever my daughters listen 제 딸이 듣는 음악은 다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 나왔죠. 아이돌들이 BTS가 물론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레드벨벳이나 다른 이제 새로운 그룹들 노래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큰딸 같은 경우는 큰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소녀시대예요. 조금 소녀시대 옛날 그룹이잖아요. 옛날 아이돌인데. 근데 제 딸이 우리가 막 이제 음악 이제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딱 보면은 큰 딸이 항상 춤을 추고 이러면서 K-pop 틀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소녀시대와 제가 조금 더 음악을 더 리스트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K-pop은 사실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들 뭐 사실은 굉장히 다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도 많아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가 이제 반은 그 한국인이어서 저도 드라마도 많이 봐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래서 사실 그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정이 많이 이제 북받쳐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희 애들 잘 때 좀 볼 때 가끔 소리를 끄고 보는데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자막만 보면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여서 음악이 필요하구나. 영화에도 음악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운드 없으면은 그런 그 감정 드라마틱한 그 어떤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엔터테이닝하고 저희 가족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Carter, do you know any K-pop music? Or 제가 고백하자면 아무래도 제가 제 배움에 조금 갭이 있어요. 제 애들은 이미 다 큰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사는 애들도 없어요. 다들 커서 나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프랭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제 프랭크한테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K-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첸첸. 전 중국에서 사실 자랐어요. K-팝은 사실 너무너무 중국에서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음악 많이 듣고요. 많은 드라마도 많이 봅니다.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고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최근 드라마나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했지만 제 중학교 때 맨날 음악 들었던 게 핑크, 신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예요. 물론 최근에는 그리고 계속 아이돌 그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점점 나올 때마다 더 예뻐져요. 그리고 점점 더 실력도 나아지고 그래서 이걸 다 따라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항상 저는 이 K-팝 드라마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바라는 거가.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씩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wants to start? What do you wish the most for this year?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가족 중에 좀 이제 아프신 분도 있고 좀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무게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감사를 느끼는 보건 종사자분들한테 특히 이런 팬데믹 이런 시기에 사실 이제 이런 정말 많은 코로나 환자들도 있고 이런 보건 종사자들 분께서 의료계 종사자들 분들께서 굉장히 헌신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습실 안에서 이제 연습을 같이 하는데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사람들을 더 많이 마주치고 다가간다기보다 저희끼리 연습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람들을 항상 편하게 해주고 좀 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사람들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런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올해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만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런 감정들 어떤 힘든 점인지 모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실은 밖에서 그냥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공감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우아한 답변입니다. 저도 올해는 제 아이들을 사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가 있어요. 제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올해 이번 5월에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죠. 제 딸은 첫 번째 처음 일을 구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이직을 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제 아들과 딸의 이제 삶의 인생 전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죠.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제가 어딜 가더라도 항상 어딜 가 있어도 제 가족, 제 딸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팬데믹이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린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항상 투어 다니고 항상 공연하고 거의 집에 없어요. 집에 있을 때 뉴욕에 집에 있어도 항상 저는 오케스트라 홀에 있어요. 아니면 항상 연습실에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가족하고 거의 시간을 많이 못 보냈었습니다. 둘째 딸이 5월에 태어났는데 팬데믹이 사실 시작하고 나서 5월 그 아이들이 근데 사실 팬데믹 시작하고 3월부터 공연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집에 가족들하고 있습니다. 제 두 딸하고 제 와이프랑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투어를 시작하게 되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아마 또 올해의 이제 소망은
조금 더 일 가정에 대한 균형을 좀 더 가지고 싶습니다. 특히 그때 그 어린 아이들 매일매일 크잖아요. 2주만 갔다 와도 애들이 훅썩 커 있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컸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어떤 일과 가정을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올해의 소망은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위치에 있건 감정적으로든 그리고 또 일자리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잃게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특히 정신 건강에 굉장히 취약해진 것 같아요. 특히 고립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가족을 2년 동안 못 봤고요. 부모님은 사실 중국에 살고 있어요. 중국은 굉장히 폐쇄된 지금 거의 비행기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2, 3주씩 이렇게 격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집에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중국이 제 집인데 그래서 3주를 빼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또 지금 미국으로 오지도 못하고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의 소망은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내서 제 가족들을 볼 수 있고 가족들이 뉴욕으로 와서 제 콘서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음악으로 치유하고 힐링하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연이 뉴욕 필하모니에서 공연이 시작되면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 저도 힐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